네, 안녕하세요. NK투데이 김혜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학생 문형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학생 김건우입니다. 네, 이번에 NK투데이 방송에, 이 팟캐스트 방송에 초대 손님들을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기자들은 빼고 저거 혼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웃고 있죠, 저는? 와. 네, 이 학생들은 지금 몇 학년이시죠? 문형인 학생은? 저는 3학년입니다. 아, 네, 여기 김건우 학생은? 새내기입니다. 아, 네, 1학년. 아, 네, 이런 파릇파릇한 20대 초반이 이렇게, 네, 이렇게 우리 방송에 참가한 거는 엄청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저희 이번에 이제 오늘 다룰 주제는 6.15 공동선언 실천 민족공동위원회에서 6.15 공동선언 16주년 기념해서 민족공동행사를 개성해서 개최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평소 대학생들이 어떻게 통일에 대해 생각하고 계신지 이런 것도 좀 듣고 자연스럽게 얘기 나누는 자리 좀 갖고 싶어서 특별히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쨌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소감 한마디 좀 들어보면 어떨까요? 네, 저도 이런 팟캐스트 방송에 듣기만 해봤지 처음 이렇게 직접 참여하게 되는 건 처음이어서 많이 어색한데. 저는 그냥 계속 팟캐스트 몇 번 듣긴 했는데 NK 관련한 팟캐스트는 들어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대한 팟캐스트는 네. 듣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참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참에 처음 들어보면서 바로 방송을 하시는 거가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이제 뉴스는요, 민족 공동행사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본 적 있어요. 아, 네. 근데 이제 너무 지금 이제 여기 참가하시는 분들이 20대잖아, 20대 초반. 네네. 네, 그래서 민족 공동행사가 2000년대 중반이라 이럴 때 있어가지고, 참가해본 적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쵸? 소식으로만. 저는 솔직히 6.15 선언이 어떤 선언인지도 잘 몰라요. 아, 네. 이 6.15 선언, 6.15 선언, 6.15 공동선언이라는 거는 2000년도에 6월 13일부터 15일, 2박 3일 동안, 그 당시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만나가지고 합의한 선언을 그때 6월 15일 날 딱 합의를 했기 때문에 6.15 공동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안고 있는 사진이 그때 이제 합의했던 게 엄청 뭔가 통일의 흐름에서는 역사적인 거였기 때문에 통일의 원칙도 결정하고 통일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결정했던 역사적인 선언이었기 때문에 이 선언을 기념해서 이제 민족 공동행사 그래서 남북이나 해외가 같이 공동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거를 계속 해왔었어요. 2001년부터 해가지고 계속 해왔었는데 근데 이게 2008년도 이후로 잘 안 됐었고 작년에도 될 뻔했는데 거의 안 됐습니다. 2008년이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거의 안 됐고 그때 이제 금강산에서 좀 한번 2008년도에 진행했었는데 2009년도부터는 사실상 안 됐고 그때 금강산 피습 그게 이제 박왕자 씨라고 그분이 이제 금강산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실 좀 중단이 된 부분이 또 있죠. 근데 어쨌든 그 전에 6.15 민족 공동행사가 좀 진행이 됐었고, 그래서 2008년도에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좀 없었는데, 작년에는 좀 6.15 15돌이었단 말이에요. 2015년이니까. 그래서 그때를 맞이해서 공동행사를 하자 해가지고, 평양에서 하자, 서울에서 하자, 이런 얘기 하다가 이렇게 합의가 됐었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남측 당국자나 어쨌든 이런 데서 이제 좀 막았다. 어쨌든 그런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성사가 좀 안 됐고요. 이번에 이제 6.15 공동선언 실천 민족 공동위원회라는 게 남북 해외에 동시에 있는 이런 사회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민족 공동행사를 개성해서 개최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왜 개성에서 이 행사를 개최하게 된 건가요? 네. 보통은 이제 서울이나 평양에서 하기로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개성공단이, 그러니까 폐쇄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여름까지, 올 여름을 넘기게 되면 사실상 영구 폐쇄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승환 6.15 남측위원회 공동대표가 이렇게 제의하면서 개성에서 좀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남한 측에서 제안했고, 북측에서, 그럼 그렇게 하자. 이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5.14 조치 해제가 돼서 그런 행사들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5.14 조치는 아직 해제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런 합의가 이제 불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은 통일부에서는 이번에 이제 합의한 거에 대해서 중국 심양에서 회의를 한 거거든요. 남측 대표, 북측 대표 이렇게 해서 합의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민간 교류를 실시하는 거는 지금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서 접촉을 애초에 불허했었다. 근데 접촉하러
남측에 있는 인사들이 북한은 간 건 아니지만 중국에 갔었으니까 그래서 접촉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관련법에 따라서 엄중 조처하겠다 이런 식의 게 공식 입장입니다. 통일부에. 그래서 이분들 감옥 가시면 어떡하죠? 갑자기 걱정이 되네. 통일부는 약간 회의적인 입장이죠. 네네. 이번에 개성에서 개최를 하는 거를. 네. 대단히 회의적인 입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개성공단에 지금 진출해 있던 사업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네. 요즘에 이제 개성단에 진출되어 있는 사업자들은 요즘도 서명운동 같은 거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한 적이 네, 네. 하루아침에 뭐 생계수를 잃어버렸다고 그래요. 네, 그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일했던 직원분들도 하루아침에 일자리가 잘린 그런 상황이 돼서 진짜 심각한 것 같아요. 개성단 폐쇄는. 네. 그분들 하루아침에 진짜 그 실업자가 되고 그것도 꽤 된 건데 현재 네. 정부 입장으로서는 다시 재개할 그런 건 아예 없는 거예요? 계획이? 네, 그런 건 없고 그래서 민간 차원에서 노력을 해서 그걸 좀 재개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 공동행사를 개성에서 하자고 한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실제 성사가 될지는 좀 불투명하죠. 통일부가 허가를 좀 해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시민단체들끼리만 얘기가 된 거예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아직 전혀. 네, 그래서 6.15 공동선언 실천 민족공동위원회라는 게 2005년도에 발족된 그런 단체예요. 이게 이제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이 이제 같이 연합되어 있는 조직이고 이게 남측이고 해외가 있고 북측이 있는 건데 네, 그렇게 돼 있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시민사회 단체 진영은 합의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민간 진영은. 네. 그럼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이러면 개성공단 실질적으로 북한의 경제적인 이익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건가요? 북한에서는 어떤 입장이었냐면 남측에서 개성공단을 폐쇄하겠다고 하니까 북측에서도 그럼 우리도 그럼 폐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북한에서는 돈 서푼이다 뭐 얼마 안 된다 우리가 다른 해외에서 벌어들이니까 훨씬 돈 많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왜냐면 월급 너무 조금 주기 때문에. 개성공단 직원들한테 월급 너무 조금 한 달에 11만 원, 12만 원 이렇게밖에 안 줘. 그럼 그걸로 북측 노동자가 생활이 가능해요? 북측에서는 어차피 무상 의료 되고, 네. 그다음 차 주고 차는 안 주고 집 주고, 그다음에 배급제니까 그런 것들은 북한 차원에서 진행되는 거니까 당국 차원에서 월급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제도가 아니어서. 자기 사랑하는데 그렇게 절실한 돈이 아니라.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는 자기 소유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 소유가 없지. 그냥 월급을 받으면 자기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그거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추가로 이제 예를 들어서 책을 더 산다든가. 그러니까 옷을 좀 더 산다든가. 그런 걸로 쓰는 거예요? TV를 더 바꾼다든가 좋은 걸로. 네, 그러면은 이제부터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회의는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중국에 있는 선양에서 좀 진행이 됐고 남북회의가 같이 모여서 회의를 좀 했는데요. 기본은 이제 7.4 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 자주 그다음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이 원칙과 6.15 공동선언, 14선언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합의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어쨌든 합의 결과의 내용에는 장소를 어디로 하자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남과 북의 각 부문, 지역별 단체들이 추진하는 다양한 연대 통일 행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방으로 노력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고 또한 이제 공동위원장들은 남북해 공동위원장들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위안부 범죄 등 일본의 이런 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 그다음에 제1동포들의 권리와 생존권 쟁취 등의 다양한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도 합의가 했습니다. 그래서 김한수 6.15 북측위원장은 오늘 우리들의 이제 오늘 만남은 6.15 공동위가 안고 있는 중대성으로 보나 임무로 보나 또 현재 북남 간 조성되고 있는 정세로 보나 이게 북측위원장이니까 북남 간 이렇게 한 거예요. 네네. 매우 의의가 있고 시기적절한 모임이라 부각시켜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번 회의의 의미를 좀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전반 회의 내용 보시면 좀 어떤가요? 저는 그냥 보면서 궁금한 게 있는 건데 네. 지금 위안부 그런 위안부 보상 문제나 그런 거 네.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에선 계속 일본 대사관 앞에서 네. 수요 집회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정부의 입장은 미지근했단 말이죠. 네. 그들을 진짜 대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네. 소극적인 입장만을 취해왔는데 네. 아까 위안부 문제가 나와서 그런데 북측 정부에서는 그런 남한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닐 거란 말이죠. 네. 위안부 문제는. 네. 북측에도 분명히 있었을 건데 그럼 북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지 위안부에 관련해서. 네, 북한도 일본이랑 이 범죄 지금 북한인의 이제 북한도 우리처럼 똑같이 36년간의 지배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대단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북일 간에 아직 수교가 안 됐어요.
한일 간에는 수교가 됐죠. 1965년도에 한일 협정 맺어서. 근데 이제 북일 간에 아직 수교가 안 됐고 수교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배상과 사과 이런 것들을 북한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지금 북일 간의 수교가 15년째, 16년째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뭐 배상과 사과에 대한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일본인 납치 문제 뭐 이런 것들까지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 지금 아직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기본 북한의 입장은 명확하게 사과를 받고 명확하게 제대로 배상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에서 이번에 남한에서 따로 일본이랑 한일 위안부 협상을 했던 거잖아요. 네. 북한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또 목소리를 냈겠네요, 따로. 네, 이제 그거 기본 굴욕적인 협상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북한에서는 남한과 같이 우리나라에선 시민단체 활동이나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럼 북한의 입장, 그러니까 북한의 그런 사회 구조적인 걸로 봤을 때는 그 북한 시민들에게 그런 시민단체를 결성하고 그렇게 활동할 권리가 부여되고 있는지? 그거는 알 수는 없지만 북한에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이게 있습니다. 조직이 있습니다. 성노예라는 게 위안부를 지칭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우리는 위안부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위안부가 엄밀히 말하면은 일본이 쓰는 단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북한은 명확하게 이게 성노예였기 때문에 일본군 성노예 뭐 이런 단체가 있어요. 그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조직들. 그래서 남한에 있는 그 정대협이라고 하죠. 정신의 문제 뭐 해결하는 그 정대협이랑 그다음에 이제 북측에 있는 그 뭐 성노예 그 대책협의회랑 같이 연대해서 공동행사도 진행하고 몇 차례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국보법에 위배되는 행동 아닌가요? 네, 국가법법 위반되는 행동이었는데 그때 남북관계가 좋을 때 좋을 때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이렇게 같이 대응했으면 좋았는데 좀 아쉽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15 행사는 개성에서 하기로 했는데 이제 광복 71돌이잖아요. 이번에 8.15 민족 공동행사는 서울에서 좀 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이게 실제로 이제 정부의 입장이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실제 성사가 될지 아닐지는 미지수인 것 같아요.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네요, 그럼. 정부의 입장 기다려야 되겠죠? 이게 이제 5월 20일에 발표된 거니까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한 4일. 네. 6월 15일이면 정말 얼마 안 남았죠. 네. 지금부터 빨리 준비해도 늦습니다. 지금 행사. 시민단체 조직들에서 이미 조금씩 준비를 하도 뭐 불어뜨면 못하니까. 네. 그 예전에 이제 행사 같은 거 참가해 본 적이 없으실 거니까 저는 2005년도에 남북회가 같이 하는 축구 대회 뭐 행사 이런 거 좀 참가해 봤었는데 그때 뭐 여기 이제 한신대 노래패라고 하셨으니까 그 문익환 목사님이 통일은 됐어라고 하는 그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플랜카드가 이렇게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싹 내려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감동이었죠. 하여튼 이게 좀 잘 돼서 여러분들도 우리 지금 대학생들도 이렇게 남북 해외가 함께하는 공동행사 같이 참가하고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이상으로 우리 오늘 방송을 좀 마칠까 하는데. 벌써 마쳐요? 네, 아시죠? 그럼 다음 방송에 또 참가해주세요. 네, 원래 이렇게 짧게 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네. 너무 짧은데요, 근데? 네, 다음에 또 같이 참가해봅시다. 이 방송에. 진짜, 진짜. 네, 그럼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많이 들으시나요? 그럼요. 구독하는 방송만 10개 정도 됩니다. 와. 근데 그 중에 북한 소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방송이 몇 개나 되나요? 찾아보니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NK투데이 공식 팟캐스트 스케치북이죠. 어쨌든 통일을 좀 하려면 그 상대방이 북한을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팟캐스트가 하나밖에 없다니 정말 안타깝네요. 그래서 스케치북을 꼭 들어야 하는 겁니다. 네. 통일을 꿈꾸는 국내 유일 북한 소식 전문 팟캐스트 스케치북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